정색 교수는 한마디로 사회자님 설명했는데 자연에서 배워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자연에서 배우는 방법은 이 공학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물 영감, 그 다음은 이제 필수적인 생물 모방입니다. 생물 영감 굉장히 낯선 용어죠. 제가 만든 용어는 낯설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이 바이오 인스트루션이라는 용어가 아주 대중화됐는데 국내에서는 이거를 지금 만들 방법이 없어서 제가 억지로라도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생물체로부터 영감을 얻는 거죠. 다이달로스가 날아다니는 새의 날개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비행기를 만들었다. 이게 생물연가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카로스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비행기 사고를 낸 장군이 됐는데 이게 이제 생물연감. 그 다음에 생물 모방입니다. 이걸 쉽게 기억하시죠? 바이오 미미크를 정말로 유명한 단어입니다. 바이오 미미크, 생물 모방. 그래서 그 알프스의 스위스의 조르지 메스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스위스에 별 볼 일 없는 엔지니어인데 날마다 강아지를 데리고 알프스 산맥을 산책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강아지 털에 이게 달라붙어 있어요. 영리한 거죠. 이 도코바리는 하늘사리인데 이게 갈고리 모양 가시가 그 강아지 털에 달라붙어가지고 여기에 자기 씨앗을 이렇게 전파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코바리 씨앗을 보고 갈고리, 우리 열비개, 패스너, 우리 책상에 문방구죠. 영어로 패스너. 그 열비개처럼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고 얽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미스터리 보고 아이디를 얻어가지고 가면 이게 바로 찍찍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지퍼라든가 핸드백 장갑 다 뜯을 때 찍어서는 찍찍이라고 하는데 상품은 벨크로. 이 벨크로가 생물 모방한 제품 최고의 제품 상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정색 기술, 생물 모방 이걸 이제 학문으로 만든 분이 바로 이 제니미 벤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이 생물 모방, 바이오 미미크. 1997년. 이 책의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 지구상에 생물이 38년 전에 박테리아가 처음 나왔는데 그 후로 38년 동안 수많은 생물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죽은 것들은 다 화석이 됐고 우리는 살아있죠. 그 죽은 것들이 왜 죽었느냐? 환경에 적응 못해서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환경에 적응했고,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것들은 환경에 적응했으니까 훌륭한 구조와 기능이 있을 테니까 그 흉내내자는 게 우리 정색교 출발점입니다. 그건 정확한 생각이죠.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시 보실게요. 이게 얼마 전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이 사람이 한 얘기인데 현재 실현됐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무집을 모방한 태양변질 실현됐어. 거밀체를 뚜껑 강철성이 이미 실현됐어. 조개를 모방한 세라면 실현됐어. 침팬지라고 이건 아닙니까? 벌써 이게 선지자들이 따로 있다. 이거. 20년 전에 벌써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 이게 실현가 됐어요. 우리도 지금 걸음마도 못하고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선진국과 한국 길 차이 격차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생물 화석연료. 지금 화석연료 때문에 온 지구가 뜨거워지는데 화석연료를 고갈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맨날 CO2 막 뿜어내잖아요. 생물을 그러진 않죠. 우리 산소를 내니까. 화석연료를 고갈시키지 않고 그리고 지구도 오염시키지 않고. 미래에서 후손 걸 땡겨 쓰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생물을 우리 흉내내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바로 생물 모방, 이 정색 출발점입니다. 이 메시지는 정말 훌륭한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니빈스를 한국에 초청하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정색, 이 생물 모방으로 제니빈에서 한국까지 이제 과학 이론 끝나는 이걸 경제로 이게 끌어들인 분이 바로 이 군더 파월입니다. 56년생인데 한 잘생겼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 유엔에서 제니 벤이하고 파울리한테 연구 과제를 줬는데 뭐라고 했냐면 생물 영감, 생물 모방되는 그 2100개 기술 중에서 최고 베스트 100을 골라라. 이게 바로 자연의 네이처스 원어드 베스트입니다. 궁금하시죠? 이게 뭘까? 궁금하시잖아요? 자연을 흉내낸 최고의 상품 100개. 진짜 궁금하실 거예요. 이걸 제가 뒤졌어요. 인터넷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절망에 빠졌어요. 글쟁이라고. 이 써야겠는데.
고민하다 포기를 해서 안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안 나와요.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제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정책경제라는 책에. 우리 에코노미인데 이 파울리가 요 100배 기술을 책으로 엮어냈어요. 2010년에. 그게 바로 정책경제.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중요하냐. 일자리로 가져오도 진짜 중요한 이겁니다. 녹색 기술, MP 때 녹색 기술 그렇게 했는데 녹색 기술이 뭐죠? 사실 알고 보면 환경오염,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스 나온 다음에 어떻게든 줄이자 사후 처리의 방법인데 정색 기술은 아까 제니 빈스 얘기한 대로 생물 흉내 아예 사전에 환경오염이 안 나옵니다. 전혀 이 두 가지 기술은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 죽을 뻔했어요. 아, 그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기니까 지구를 구하려면 그러니까 일자리도 만들고 지구도 구하고 이만한 기술이 어디 있어요? 그 정책들을 제가 열심히 2012년부터 6년째 돌아다니고 떠들고 다니는데도 아직도 메아리가 적습니다. 근데 이렇게 총장님이 관심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책기술 사례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이거 하나 설명드리고 좀 이따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상어 하나만 보더라도 그 상어가 물속에서 빠르죠. 빠른데 왜 빠를까 하고 봤더니 그 지느러미의 미세돌기, 리브레시아에서 미세돌기가 물의 저항을 완화시켜주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어의 미세돌기를 흉내내서 세 가지 하나 둘셋에서 이거 뭐냐면 그 수영복, 전체 수영복을 만들었어요. 패스스캔 회사에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100m 0.2초 단축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수영에서 0.2km.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다 따가고 놀래가지고 올림픽에 놀래가지고 수영님도 놀래가지고 저는 이제 정수경을 못 입게 하고 아래만 입게 하는데 그래서 엄청 이렇게 상어 흉내내가지고 자기본 선수들이 많다. 그럼 거기에 프라운호퍼가 소위 상어 페인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어가 이를 흉내내는 페인트니까 어디 딱 떠오르는 게 뭐겠죠? 그 페인트를 바르면 빨리 가겠구나. 그래서 에어버스 아시아나 항공에 들은 비행기에 이걸 발랐더니 1거 3등 첫째 페인트를 바르니까 빨리 가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그만큼 가솔린 덜 빼죠. 코스트 돈 덜 들죠. 중요한 건 가솔린 덜 빼니까 이산화탄소 CO2가 덜 나와요. 1거 3등 이렇게 상업 페인트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인류로 보호하는 거죠. 지구 온난화하고. 세 번째, 이건 이제 목표 관계입니다. 지금 이 샤크렛이라는 회사가 만든 프라스틱 필름, 상어 필름인데 이걸 바르면 박테리아가 안 달라붙어요. 제가 여러분 메르스 사태가 또 오니까 제발 큰 병원에 이걸 좀 바르자 벽에다. 그래서 메르스 사태 시작됐잖아요. 큰 병원에다. 그럼 박테리아가 안 붙어요. 가장 그러면 전면 걸리겠죠. 근데 지금 안고 지금 벌써 터졌잖아요. 또 돈 얼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걸 바르면 배에다 바르면 그 배 해양 생물이 안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배가 다닐 때 달라붙으면 배가 무거워지니까 배가 덜 가고 부식하고 기름이 더 들거든요. 근데 이거 그때 이제 목포에 계신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배 끌어다가 아마 닦아내잖아요. 이걸 배 선박에다 뿌리면 안 달라붙어서 목포시에서 이걸 갖다가 좀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상어 한 마리만 갖고도 이렇게 사건벌이 되는 게 있다. 이게 좀 스마트 에코 도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마트 청색 도시를 해야 해요. 그러려면 외국에 이 모델을 판매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외국에서 다 이미 하고 있으니까. 특히 스마트 도시가 앞으로 유명한 시장이 아프리카 신흥국가거든요. 거기나 마트업, 처음부터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요. 없던 데도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제 경합 들어가려면 그 요소가 청색을 넣어야 한다. 청색이 싫으면 영어 쓰기 싫으면 에코, 스마트 에코 도시를 넣어야 한다. 게 제 주장인데 아무도 문제인 점에 관심을 안 가져요. 참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 스마트 도시로 청색 도시를 이 중국을 시진핑이 해버렸어. 시작했어요. 중국의 그 영어로 바이오미메틱 시스템, 생물 모방 도시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같이 찍어드리죠. 여기 보면 동탄, 광장, 랑팡 이렇게 해서 중국 3도 도시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도시들은 다 이 생물 모방 도시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동탄 같은 데는 피터헤드라는 사람이 LA라고 해서 영국의 유명한 건축의 다국적인 피터헤드라는 사람이 이걸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뭘 보고 하냐?
제닌 베니에서 생물법원 그 책의 그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그대로 가지고 도시건설을 하고 있어요. 그 생물법원 보면 제일 많이 베니에스가 자연을 지키는 10가지 그 항목, 즉 10계명을 써는 그대로 지면서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랑팡 같은데, 여기는 또 누가 하냐면, 네치오케, 이게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건축회사인데, 이 사람도 더 한 수 위에요.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러 갈 때, 누구랑 같이 가냐. 제닌벤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요. 놀랍잖아요. 건축하는 사람이 생물학자. 가서 그 지형을 보고 생태 환경에 맞는 도시를 건설하고. 정말 선진국이죠. 이게 선진국입니다. 한국에서 건축가들이 아마 생물학 아는 사람 드물 거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여기서 바이오 특성해가지고 전 세계를 생태 조건으로 다 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책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필요한 거는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국내에 번역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린 거는 혹시 먹고도 스마트도시 가시려면 생물 모방도시 개념을 처음부터 설계 초입부터 넣는 게 이게 경쟁력이다. 앞으로 21세기 주인공은요,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승리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제조업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전세기술적으로. 제가 스타트업 세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파이 일본에서입니다. 스파이더 파이버, 그러니까 거미 섬유로 거미 실크를 생산해서 이렇게 벤치작을 모아가지고 이미 제품이 나와 있어요. 노스페이스 그 아웃도어 만든 회사가 파카를 거미 실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미 실크로 만든 옷을 입고 다니는 여자분들이 이제 거리를 활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미 실크가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누에 실크보다 더 훌륭한 재료. 그래서 이것도 좀 해야 할 텐데 국내에서 아무도 관심 안 갖겠다. 자클렛 아까 말씀드렸죠. 상가 피부 분해해가지고 포레스틸리 만든 회사도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벤처를 만들었고 진짜 주목을 해서 아쿠아폴입니다. 이 덴마크 회사인데 우리 세포막 안에서 물질을 필터링하는 기능을 가진 게 아쿠아폴이라는 그 세포막인데 이거 피터 아그리라는 사람이 알기로 노벨상을 받는데 그 아쿠아폴을 그대로 흉내낸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질 정화. 앞으로 물 굉장히 물을 깨끗이 하는 그런 쪽에서 잠재 고용이 30만 일자리 30만 개가 나옵니다. 다 일자리 벤처.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벤처 하는 사람들도 IT에만 열광하지 이쪽에 관심을 안 하고 있다. 또 이제 성세 뜻을 가게 됩니다. 순환경제입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가 뭐죠? 갖다 쓰고 버리죠. 그렇지? 제조, 그다음에 파기, 이제 현재 선형경제, 리니아 시스템, 면제.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 주범 중에 하나가 이 선형경제입니다. 그런데 자연은 어떻게 되죠? 자연은 순환하죠. 쓰레기가 먹이가 되죠. 사람의 인분이 아주 비료가 되고. 예를 들면 커피, 여러분이 커피를 좋아하시죠? 커피 원두에서 우리 입에 들어올 때까지 99.8%가 버려져요. 그럼 0.2%로 커피를 마십니다. 얼마나 자원의 손실입니다. 그리고 그 커피 재료를 놔두면 부패해서 그 CO2가 메탄이 엄청 나옵니다. 지금 지구 환경에 온난의 주범이 이 커피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커피 안 마시면 못 사니까. 그래서 커피 그 재료, 버려야 할 재료, 99.8%를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홍콩에 있는 교수가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그 커피를 가지고 버섯을 기르어요. 버섯을 먹여요. 이게 순환이죠. 커피 버리는 걸 버섯을 먹여요.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묻혀 여기 나와요. 일자리 엄청 커요. 제가 이거 보고 저도 놀랐는데 여러분 놀라시고 세계적으로 커피 농장이 몇 개나 되냐는데 그 숫자를 써놨죠. 세계적으로 2,500만 커피 농장. 그래서 거기 두 사람만 취직해도 5천만 개 일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순환 5천만. 못 사는 나라에 5천만 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개. 아무리 살려 커피 재료 하나만 가지고 이게 이제 이 순환 경제인데 그런 경제를 앞으로 같이 앞으로 선행경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바꾸고자 해서 아주 자리를 써놨습니다. 이거 이제 아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순환경제의 그 기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쓰레기를 활용해서 돈 벌기 위해서 막 제네럴 모터스, 스타벅스 다 지금 재활용에 리사이클에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리코 같은 데는 있고 대제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순환경제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데 순환경제에 가장 관심 가는 사람이 누구냐? 시진핑. 중국이 순환경제를 열심히 하고 왜 제가 이걸 그때 설명드리냐? 원래 커피 이야기 있습니다. 입장해 보시면 모르시죠? 이 네덜란드는 로테르담에서 누군가 쓰레기, 아까 커피 쓰레기가 이제 버섯에 먹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순환경제를 도입한 도시를 만든 게 브루시트입니다. 네덜란드 딱 떠오르죠. 군트 파울리의 고향입니다. 군트 파울리가 정석이 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도시를 브루시트라고 불러줬어요. 그래 왔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워터파크라는데 워터파크 3,600짜리를 재활용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피 찌꺼기를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 우리나라 커피숍이 얼마나 많습니까?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숍에서 나오는 커피 쓰레기 갖고 버섯을 재배하는 회사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빵도 만들고 해서 그 안에서 자체에서 돌려가지고 쓰레기가 재료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멋있어요. 이거 제가 일부러 가져온 이유가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목포에도 이거 하나 모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목포에 있는 모든 커피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에서 버섯을 재배해서 버섯으로 빵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거 당장하세요. 이게 바로 이 소셜 벤처. 그래서 이 안에 30개나 들어요. 40개. 7월 12일 날 그 골든타임즈, 경제타임에서 글로벌 정보를 소개하는데, 정책을 소개하는데, 이거 다시 보기 가서 보시면 돼요.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 2016년에 43억 달러인데 15년 뒤에 1조 6천억 달러로 엄청난 겁니다. 이건 미국 시장조사기관이 낸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은 논문 발표 연성장률 특허 건수인데 이거 황금의 시장이에요. 이거 제가 이거 작용하면서 지들이 만든 거예요. 저 깜짝 놀라서 반가워가지고. 이런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2030년이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는 시작받고 있죠. 우리나라 전남 연구를 하고 있죠. 이 전부 황금의 시장입니다. 보세요. 황금의 시장이죠. 또 우리나라가 시작하면 꼴등은 아니고 선두에 들어갈 수 있죠. 일자리 만들 수 있다고 그러죠. 또 지구 살릴 수 있다고 그러죠. 아, 이거 일성 몇 조야. 이거 또 청색 기술은 제가 만든 영어니까 우리 마음대로 쓰면 돼요. 외국 사람 뭐 신경 쓸 거 없이. 우리가 퍼뜨리면 되잖아요. 우리 에코노미는 세계적인 5등이 됐어요. 저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청양초의 환경부에서 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업무 보고에 들어가 있어요. 환경 신산에 정책기술 하겠다. 정책기술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책기술이 아마 중앙부처에 등장한 경우 처음입니다. 용어를 이제 정식으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현재 4.3혁명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집행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보세요. 아시는 것 같습니다만. 목표, 제조업 ICT 융합이죠. 여기는 일이 지속가능 발전이죠. 여기는 기계지능, 인공지능이죠. 대부분이. 4.3혁명 인공지능. 여기는 자연정책인데, 여기 다보스 포럼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5년간 200만 개 일자리 나오고 700만 개 없어지고 514만 1년에 1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군대파를 책에 의하면 현재 이미 증거 있는 거, 자료 나오는 거. 실제로 프레드 200개에서 다시 투자해가지고 상위 밑에 나와. 책에 나와 있어요. 책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안 나왔어요. 그 중요한 건 이걸 내놓으셔. 허브수지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 7대 국가를 발표했어요. 어디 줄 아세요? 미국, 카나다,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7대 국가. 이게 못 들어간 나라가 생각해요. 인도도 들어가야죠. IT 초보니까. 영국, 프랑스, 거기 다 이탈. 한국은 15분도 못 들어가. 인공지능 맨날 해봐야. 이 게임이 끝났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제가 국가에서 하지 말고 민간에 남겨둬라. 해본들 소용없으니까. 그 돈으로 다른 걸 해라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인공지능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국가가 다 떠들어봐 15분도 못하니까 그럴 바에는 그 돈으로 다른 거 하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 사설은 어떤 책을 썼더니 저보고 난리예요. 반정부주의라. 저 실제로 이렇게 되잖아요. 저 삼성이 빅스비 얼마나 잘해요. 그 빅스비가 인공지능 정부가 안 해도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미 실용화 됐으니까 민간 남겨놓고 국가는 따지더라 그러는데 지금
국가가 지금 완전 인공지능에 돈 퍼붓고 있으면 인공지능 한 사람만 돈 갖고 놀아요. 그거 해봐야 15분이 하니까 레드오션이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잘하면 5등 안에 들어가요. 그럼 이걸 해야죠. 이거 기껏 해봐야, 같은 기껏 해봐야 베스트 8로 쫓아다니고 할게. 이거 하면 퍼스트인 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자 하는데, 아주 관계국 빼놓고는 관심 가는 게 없다. 요거는 목표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잘 보세요. 청색경제가 또 하나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생물 모방이 아니라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만든 용어인데 호수, 바다, 강가, 블루 오션, 청색 바다를 수자원을 이용하는 그 만든 게 바로 청색경제 블루 에코노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하면서 아프리카 연합에서는 뭐라는 청색경제, 자기들 식의 청색경제로 청색경제는 앞으로 르네상스의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전체 나라 딱 떠오르겠죠. 목포 바다 있겠다. 바다를 가진 나라는 다 관심 가져야 할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관광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마침 이낙연 총리가 얼마 전에 7월 20일 날 케냐 가서 대통령과 하면서 한 주고받은 말이 청색경제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특별히 말씀드린 것은 앞에까지 나온 청색경제를 안 하시더라도 이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목표와 관심을 갖고 해양도시로서 아프리카와 좀 제휴해 가시면서 일을 가시는 또 하나의 탈출구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자료를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